7번째 별은 그러니까 지구였다. 지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 등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두어야 했다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지구라는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건 여간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크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페라에서 보는 발레의 그것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제일 먼저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등불을 켜놓고 마침내 잠을 자러 가고 나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되었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순서였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나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재치 있게 말하려다 다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었다. 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하듯 한 장소에 빼곡히 모여 선다면 아마도 길이 20마일, 넓이 20마일 정도 되는 광장 안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다가 빽빽이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그래서 일단 지구에 도착하고 나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무척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는 참이었는데 모래 속에서 달같이 빛나는 고리 하나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하나도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젠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그가 말했다.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멀까? 예쁜 별이로구나. 여긴 왜 왔니? 뱀이 말했다. 어떤 꽃하고 말썽이 있었거든.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아, 하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다 어디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군.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하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센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뭐?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겠는데?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팔찌 모양으로 감으며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또 어떤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널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딱딱한 돌뿐인 지구에 왔으니. 네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언제고 너를 도와줄게. 나는 말이지? 응,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어째서 밤낮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고작 셋인 아주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글쎄, 67명 있기는 한가 봐. 몇 해 전엔가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돌아다니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아주 곤란해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고작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불 꺼진 화산을 그는 걸터앉는 의자로 사용하곤 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라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는걸? 어린 왕자는 혼자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바위산들 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작정 인사를 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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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너희들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들이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온통 뾰족뾰족하고 온통 소금투성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는지 남의 말을 되풀이나 할 뿐이니.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들과 눈속을 헤매고 나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들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것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그의 꽃을 닮은 것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며 그들에게 물었다. 우린 장미꽃이야. 그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피어있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마 기침을 마구 해대며 창피한 꼴을 면하려고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를 간호해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꽃은 겨우 평범한 장미꽃이군. 그리고 기껏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영영 꺼져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한 왕자가 되긴 틀렸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누구지?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하고 어린 왕자가 청했다. 난 지금 너무 슬프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다가 그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는 거니? 여우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말이야. 하고 여우가 말했다.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도 기르지. 그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것뿐이야. 너도 닭을 찾고 있는 거지?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아주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재밌네. 그럼 닭은?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니까.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들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찾아야 할 친구들도 있고 알아볼 것들도 많거든. 누구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질로 너를 슬쩍 바라볼 거야. 그럼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은 오해를 낳는 거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거기로 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게 의식이야. 가령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나에게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해봐. 모든 날이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거야.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가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네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얻는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 색깔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꽃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내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았거든. 하지만 내가 그를 내 친구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매우 어색해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아. 물론 내 장미꽃도 평범한 행인에겐 너희들과 비슷한 꽃으로 보이겠지? 그렇지만 하나뿐인 그 꽃이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가 직접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둥근 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바람막이로 막아 보호해준 꽃이니까. 내가 직접 벌레들을 잡아준 꽃이니까. 불평을 해도 자랑을 늘어놓아도 심지어 때때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는 다 들어준 꽃이니까.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럼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